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불쇼에서 나만 말하는 한국사라고 해서 정말 저만 얘기하는 한국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선일보 등의 보수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수많은 강연회를 취소당하는 등 개인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정부기관에는 역시 조선일보의 그 파워가 막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젯밤에도 꿈을 꿨는데 이 김환란 여사라는 사람, 여사라고 부르기도 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이 강연은 제가 많이 했는데 이 발제는 제가 참 몇 년 만에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발제답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환란이라는 사람은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말 지식인이 어떻게 우리 사회가 불행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 나쁜 쪽으로 출세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나쁜 쪽으로 출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배울 만큼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최대한 악용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끊어내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미국식으로 바꾸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 미국식으로 바꾸려다 보니까 친일을 하게 되고 또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가 아니라 우리 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던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화와 김환란 촉입니다. 본명이 여러분 김기득입니다. 김기득. 자기 언니가 김신득입니다. 김신득이고 그 김신득의 남편이 김달하라고 하는 일제 밀정입니다. 1925년도에 죽었죠. 일제 밀정으로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좀 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 그런 감정이 머릿속에 자리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김달하와 김신득의 딸이 하나 있는데 딸과 그 사위가 지금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동구고등학교라고 하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그 재단 이사장이 돼가지고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막내 아들이 그 조씨 집안이거든요. 그 막내 아들이 지금 한국일보의 기자입니다. 저보다 3살이 많은 기자인데,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부친 김진년, 모친 박도라, 예, 세대명 헬렌입니다. 헬렌을 환란이라고 이름을 썼고, 김환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금란여자고등학교, 이것이 활자를 빼고 금란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금란교회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1907년 인천영화학당에 입학했습니다. 1899년생이니까 8살에 첫 번째 공교육에 들어왔다. 공교육 역할을 하는 사교육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1908년에서 1918년에서 고등대학과를 졸업했고 이화여대 최초의 대학교 과정을 졸업했다. 이화여전 최초로. 예, 이런 식으로 쭉 이제 19년에 3.1운동 비밀결사에 가입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비밀결사라는 게 없었습니다. 비밀결사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비밀결사가 유관순 당시 김환란 이 사람의 후배가 했던 것보다 더 확실한 비밀결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기활동, 매사추세츠, 발기인, 조성 여성대표, 기독교 청년연합회,
뭐 조선 대표 쭉 이렇게 가죠. 이렇게 의미 없는 여러 그거를 하고 난 뒤에 잘 안 넘어가네. 예, 초기 독립운동 감리교 총회에 여기에서 맨 첫 번째 김환란 자기가 주장하는 업적이 나옵니다. 이때 뭐냐면 감리교에서 운영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전 세계 총회에서 이 조선 대표를 줄여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 대표를 없애겠다. 중국에서 같이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를 긴급 발언권을 신청해가지고 웅변으로 복권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맞습니다. 그 다음에 31년 조지아주의 애틀랜타를 쭉 가다가 1930년에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 철학 연구과에 입학합니다. 그런데 31년 10월에 학위 논문 한국의 부흥을 위한 농촌 교육 Rural Education for Regeneration of Korea 이걸로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김환란이 친일의 길을 완벽하게 걸어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농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누가 주체가 되죠? 조선 총독부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조선 총독부의 이 논문에 보면은 조선 총독부의 모든 업적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적으면서 찬양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32년 3월에 열간지 여론, 계집여자 여론을 창설했다. 예, 김환란의 변절입니다. 반봉건이죠. 이게 왜 반봉건이 나오느냐? 뭐 제국주의라고 하면은 이 뭐냐면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거, 서양의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거는 반제, 반봉건이 됩니다. 우리가 반제라고 하면은 반제국주의, 말 그대로 영국의 식민지였다고 하면 영국에 반대하는 거. 근데 반봉건은 뭐냐면 우리가 영국에 뒤처져 있으니 우리가 무조건 영국의 대등한 것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게 이게 전 세계 민족주의 운동의 근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반제에 집중하게 되면은 독립운동가가 되고 반봉건에 꼴이 나게 되면은 친일파가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촌 교육의 그 여성의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반봉건에 꼴이 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형부가 그 이때쯤에 그 조선 독립군에 의해서 암살됐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증오심이 커지지 않았냐 이렇게 보죠. 32년부터 학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교화진흥 간담회, 수양부 간사 담당, 애국금차회, 애국금차회가 그 비녀입니다, 비녀. 여러분. 비녀를 이렇게 빼가지고, 비녀를 해가지고, 애국을 하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38년도 6월 20일, 이화 여자 전문학교, 이화 보육학교 400명 동원, 이화 애국 자녀단 결성, 단장 역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완벽한 친일 행각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 김환란의 친일은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1938년도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 유명한, 중국의, 우한 전투. 여러분, 우한에서 중국의 그 장제스 군대가 일본의 파시즘, 이 제국 군대에게 오랜 기간의 전투 끝에 패배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우리나라 친일 인사들의 친일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친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대놓고 한다는 것이죠. 뭐냐? 이제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뭐냐 하면은 일본의 제국주의를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인식에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 적극적 친일 활동 38년 5월 경성기독교연합회 평의원으로 참여. 참여. 그 다음에 여기 40년 11월에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 국민총력조선연맹으로 개편, 사무국 훈련부 참사를 맡아서 기원 2600년 축전기념장. 이게 기원 2600년이라는 게
바로 일본의 연호죠. 일본의 연호를 따라서 이렇게 훈장을 수운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그 위에 보면은 39년 4월 11일 조선 총독부에 조선인 교장으로 임명한다라는 정책에 따라서 아펜젤러의 아들을 제끼고 자기가 교장으로 올라갑니다. 친일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일이죠. 예, 여기에 쭉 보시면은 다른 거는 뭐 다 보면은 정말 제가 입으로 올리기도 어려울 정도의 친일 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이 발제문을 다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글을 한번 보시죠. 김환란의 일제강점기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에서 13, 17호에 해당하는 친일 반민족 행위로 규정되어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보고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 이유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일제시대의 친일입니다. 그런데 일제시대에 친일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악질적인 친미파로 변합니다. 이 왜 악질적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과 친한데 그럼 뭐 러시아 편을 들어야 되냐? 북한 편을 들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자기의 일제시대 하에 그런 그 친일 행각을 덮기 위해서 더욱더 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더 이렇게 짓밟는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악질적인 짓밟고 그 다음이 친미파로 넘어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1945년 12월에 독립촉성중앙부인회를 조직해서 반탁운동을 전개했다. 이것도 여러분 대한 그 여성단체협의회에 보시게 되면은 아주 업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탁에도 1947년 중국 항저우에서 세계 기독교 청년회 회의 한국인 대표, 조선인 대표 이런 게 일제시대부터 많은데 여기 가서 뭐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선인 대표로서 뭐 했는지는. 네. 그 다음이 이화여자대학교 초대 총장 김환란. 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이화여자 전문학교가 이화여자대학교로 승격인가를 받은 후에 초대 총장에 취임해서 1961년까지 총장으로 있었습니다. 오래 있었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때에 두 가지가 쟁점이 됩니다. 45년 10월 달인가 그때 미군 그 8군장 하지가 말이죠. 이화여자 대학교 건물을 좀 우리가 쓸 수 있게 너희는 좀 비켜달라. 너희한테는 대체 건물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극력으로 반대해가지고 지켜냈다. 그 다음에 여기 대학 설립운동 할 때에 이화여자 전문학교라고 하는 거를 이화여자에서 여자를 빼라. 미군정에서 여자를 빼고 이화대학교라고 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안 된다. 여자의 몫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켰다. 요 두 개가 있습니다. 요 두 개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낭랑클럽이라는 것이 나중에 존재하지 않느냐. 미군정에게 로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로비를 하기 위해서 엘리트의 서울 여성들을 영어회화가 좀 가능한 이런 서울 여성들을 많이 미군정의 정부로서 활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고 미군 CIC 방첩대 문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특이한 경력이 모든 거를 다 김환란 씨가 다 이루었는데 오직 하나는 못합니다. 여기 보면은 1948년 5월 재헌 국회의원 선거에
이화여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대문에 있지 않습니까? 서대문에 출마합니다. 근데 이때 떨어집니다. 이때 떨어질 때에 누구한테 떨어지느냐 하면은 김도연이라는 사람한테 떨어집니다. 김도연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 독립운동가죠. 그때 왜 떨어졌겠습니까? 김도연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김환란이 저거 친일파다라고 얘기하면서 떨어졌어요. 그때 우리는 서대문구 구민보다도 더 지금 정치의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뭐냐 하면은 48년도 8월 달에 조병옥 박사와 함께 미국 특사로 임명돼서 돌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50년 8월부터 12월까지 맨 처음에는 공보처 차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10월부터 12월까지는 공보처의 그 공보처장을 지냅니다. 바로 전시내각인 거죠. 50년 8월부터 50년 12월까지니까요. 그 다음에 52년 1월부터 코리아 타임스, 지금도 나오고 있죠. 코리아 타임스를 발간합니다. 예,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1970년 2월 10일에 바로 뇌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저는 요번에 제가 뇌졸중에 한번 걸렸거든요. 작년 9월 30일 날 제가 뇌졸중에 걸렸습니다. 뇌경색을 알아봐서 아는데 이 정도 단체 활동을 하면 뇌출혈로 죽습니다. 원래. 아니 이 정도 단체 활동을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뇌가 깨끗하게 살아있습니까? 당연히 죽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저도 많은 활동을 하면서 저 혼자 유튜브를 하면서 막 신경질 내고 이러다 보니까 뇌졸중 걸렸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기 지금 그 다음번에 보시면은 여기에 거기 어디에 보자. 두 번째 얘는 공임순 스캔들과 반공 여류명사 모윤숙의 친일과 반공의 이중주 한국 근대문학연구 여기 본문 내용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사고는 여성들의 성을 대가로 한 이른바 성적 경제의 값비싼 대가에 다름 아니었다. 나오죠. 모윤숙은 이승만의 지시로 낭랑클럽이라는 여성 사교 모임을 결성하여 미군정 고위 관료의 노고에 보답하는 시혜와 보은의 불평등하고 비대칭적인 국제정치 질서의 섹슈얼한 양상에 복무했다. 외국 유학을 다녀온 아름다운 여성들로 영어를 구사할 줄 아는 낭랑클럽의 엘리트 여성들은 여성들 내부의 계급적 차이를 첨예화함은 물론 미군정 고위 관료들의 고독과 성욕을 위무하는 위안형 주체로서 여성들 간의 내적 차이를 의무화하는 이율배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요번에 그 총선에서 도대체 뭐가 문제였죠? 여기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자료집을 모두 보시겠습니다. 여기 사진입니다. 이 사진, 왼쪽 사진은 여기 왼쪽 사진에 요 사람, 여러분 요쪽에 있는 사람이 모윤숙, 여기에 있는 사람이 김환란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여자가 모윤숙, 왼쪽에 있는 여자가 김환란. 여기 뭐냐, 프랑스의 파리에서 한국을 승인하는 데에 프랑스 외교관들이 매우 많은 공을 끼쳤으니 거기에 가서 그 외교관들의 공을 위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낭랑클럽에 유일하게 공개되어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런 이화여대 학생들이 쭉 줄지어 서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이 여자는, 여러분, 이 여자는 낭랑클럽 회원이었던 김수임이 되겠습니다. 비어드 미군 대령하고 동거했었던 바로 김수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여자도 김수임이고요. 오른쪽에는 서울 1945년이라고 하는 이 김수임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드라마인데, KBS 드라마인데,
여기 오른쪽에 한은정 씨가 김수임 역할이었고 여기 왼쪽에 그 소유진 씨가 모윤숙의 역할이었습니다. 김수임과 모윤숙은 친구였죠. 예, 그렇기 때문에 60년 6월 16일 1950년 6월 16일 1950년 6월 16일에 김수임 씨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예. 여기까지 인간 김환란에 대한 생애를 살펴봤고요. 저는 경기도 수원정 그러니까 김준혁 교수의 지역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예. 예, 저하고 저희 집안 4명은 모두 대파를 찍었습니다. 예. 그러면 뭐 공개해도 되지 뭐. 예. 그래. 예. 그래서 참 한 인간이 남자고 여자고를 떠나서 한 인간이 민족이 위기에 닥치고 어려움에 닥칠 때에 어떻게 비겁함을 선택해가지고 어떻게 반봉건을 기치로 내걸어서 어떻게 여성 교육의 1인자, 여성 외교의 1인자라고 하는 그러한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살아갈 수 있는지 이렇게 많은 단체의 대표, 이렇게 많은 단체의 그걸 하면 결국 뇌출혈이 와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참 오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